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GPU인 H20이 중국에서 골드러시 붐을 맞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중국용 AI 칩인 H20이 수요 폭발로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규제가 실시되기 전인 H20 GPU를 선점하기 위해서 싹쓸이에 나서면서 H20 풍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그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두 기업이 지난해인 2024년에 사들인 엔비디아 칩 개수만 각각 23만 개입니다. 합치면 46만 개에 이르는 것이죠. 미국 빅테크와 비교해도 마이크로소프트, MS 정도만 이들 기업보다 많은 엔비디아 칩을 샀을 뿐입니다.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칩 수요업체 순위를 매겨도 텐센트는 2위, 바이트댄스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H20 붐은 올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H20에 대한 미국 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딥시크의 R1, V1 같은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구현하는데 최고 사양의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H20에 대한 중국 업체의 쏠림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류 GPU 옵션과의 성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디인포메이션과 같은 매체는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가 올해인 2025년 1분기에만 160억 달러 이상의 그 H20 주문을 발주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H20 GPU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는 삼성, 그리고 H20을 만드는 파운드리 등에 두루 영향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를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H20 같은 경우는 H100, 호퍼 100보다 성능이 30%가량 낮춘 호퍼 아키텍처로 제작된 GPU입니다. 호퍼 GPU 가운데 엔트리 레벨이라고는 하지만 탑재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은 그 H800에 못지않는데요. 실제 H20 메모리 용량은 96GB HBM3고 대역폭은 H800보다 더 큽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엔비디아 H20과 짝을 이루는 메모리인 HBM3를 납품해 왔었죠. 중국이 미국 제재에 맞서 추가로 주문을 늘리고 있는 만큼 삼성도 HBM에서는 구버전격인 HBM3 특수를 맞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삼성으로선 딥시크 모멘텀으로 저사양 HBM에서 기회 요인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미국 정부가 H20에 대한 규제 카드를 빼들면 단기적으로는 HBM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번 소식처럼 규제 시행 전에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규제 악재는 충분히 상쇄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 삼성 입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은 빅테크에만 치중됐던 AI 모델 개발과 적용이 저렴한 비용 구조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저사양 HBM 수요 확대로 나타날 개연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HBM2E를 사용한 H800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HBM3로 교체한 것처럼 저사양 GPU도 점점 더 큰 대역폭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전에 그 엔비디아가 딥시크 사태를 계기로 AI 훈련 비용이 저렴해지면 AI 추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메모리 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칩에 값비싼 HBM뿐만 아니라 저사양 HBM, 그리고 LPDDR, GDDR 등과 같은 다양한 D램이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 등 빅테크들에 공급할 최고 사양의 HBM과 보급형 저가형 모델에 들어갈 HBM, 그리고 다양한 D램 생산 등에 모두 신경 써야 할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3 8단과 12단 납품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블랙엘 같은 경우는 그 양산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블랙엘 상위 버전에 들어갈 HBM인 HBM3 12단과 내년인 2026년 나오는 블랙엘 다음 GPU죠. 루빈에 탑재되는 HBM4의 수요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사양 HBM 특수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엔비디아 H20의 미국 규제로 중국 수요가 막히게 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H20에 탑재되는 HBM3 수요에도 연쇄적인 직격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등 AI 수요 업체들이 이제 AI 인프라의 핵심인 GPU 등 AI 칩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싶어하는 트렌드가 뚜렷하기 때문에 HBM 수요도
GPU처럼 성능보다 효율에 방점을 찍는 트렌드가 형성될 것입니다. 최고의 컴퓨팅 성능을 위한 HBM 모델뿐만 아니라 저가형 HBM 시장도 하나의 시장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업체의 성장은 이 경우에 경계해야 할 대목인데요. 이미 중국 창신 메모리가 HBM2를 양산해서 하웨이 AI 칩인 어센드 910에 탑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HBM에서도 중국 추격이 거세지만 HBM의 경우는 기술 개발의 난도가 일반 디램, 레거시 디램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H20 특수에 따른 파운드리 쪽 여파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올 1분기에 중국 기업의 H20 수요만 160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H20의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일 것인데요. 이는 이 GPU를 만들 파운드리 용량이 딸린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TSMC에 칩을 만들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칩은 마진이 가장 높은 블랙엘 GPU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호퍼 GPU인데요. H20보다는 H100, H200과 같은 제품들이 더 우선순위에 오를 게 분명하죠. 그런 만큼 엔비디아로서는 H20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에 추가로 설비 용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첨단 GPU에 할당된 설비를 H20 제작을 위해서 돌릴 수는 없다는 뜻이죠. 마진이 H20이 더 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미국 팹리스가 TSMC에 맡긴 칩 대신에 자신의 칩 H20을 만들어 달라고 TSMC에 읍소해야 할 상황이 바로 TSMC의 엔비디아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TSMC가 그런 엔비디아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는데요. H20이 4나노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H100이 호퍼 100이 4나노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H20은 4나노 하위 버전이나 5나노 노드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칩입니다. TSMC로서는 H20이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갈 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TSMC의 최고 VVIP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엔비디아 요구를 들어줄 만도 하지만 H20 제작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미국 팹리스라는 점, 미국 정부가 H20 동량을 예의주시하는 점 등은 TSMC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SMC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 디인포메이션 같은 매체는 TSMC가 H20 제작을 위해서 가용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주문량을 만들어내는 데는 6개월 이상이 걸려서 배송이 일러야 올 4분기, 2025년 4분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라인을 예약한 후에 수출 금지령이 올 상반기나 하반기께 초반에 발표되게 되면 중국 밖에서 구매자를 엔비디아가 찾아야 되고 재고 처리를 위해서 가격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이 엔비디아 H20 물량을 유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H20에는 삼성의 HBM3가 탑재됩니다. 이를 고리로 H20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메모리가 탑재되는 AI 칩을 모두 삼성이 맡기 때문에 시간과 같은 한정된 리소스를 팹리스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H20 특수에 따른 메모리와 파운드리 업계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